오늘 가지고 온 소설은요, 작가 필립 클로델의 브로덱의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요, 어두운 그 전쟁에 관한, 그리고 전쟁 후 남겨진 사람들에 관한, 또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관한 문학입니다. 또는 인간의 광기에 대한, 또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 소설이에요. 배경은 이름 없는 외딴 산속 마을이에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지명이나 국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어떤 보편적인 것들을 지향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 브로덱이 전쟁 중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남자입니다. 물론 그 강제 수용소에서 인권이 유린당한 채 개처럼 지내다가 어찌됐건 거의 불가사의한 상태로, 정말 불가사의하게 다행히 마을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의 아내 에멜리아와 할머니 그리고 딸 푸셰트와 함께 조용히 이제 살고 있죠.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에멜리아는 약간의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을 받은 상태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 마을이 점령군에 의해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인 에멜리아가 마을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에멜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브로덱이 들어오기 전에 그 강간에서 가진 아이 푸셰트를 낳고 살고 있었죠. 자, 브로덱이 돌아와서요, 아내의 트라우마와 아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아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덱은 푸셰트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부분은 브로덱의 깊은 상처,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부분, 용서,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면이죠. 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방인 안더러라는 사람과 함께 엮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안더러라는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점 불편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안더러, 그 마을에 방문했던, 어떻게 보면 손님과 같은 안더러를 집단적으로 살해합니다. 이 사건을 이 소설에서는 에라이그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살해 후에 마을 사람들이 브로덱에게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써달라고 강요를 해요. 근데 브로덱은 처음에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 라고 선을 긋지만 보고서를 쓰면서 점점 자신의 그 전쟁에 갔다 온 그 트라우마, 그리고 왜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한 마을의 진실과 마주하면서 이 소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브로덱은 마을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배신감 또는 상처를 껴안은 채 자신의 부인과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딸 푸셰트와 함께 이 마을을 조용히 떠나는 그러한 형식의 소설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요, 너무 어둡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읽혀지는 소설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어떤 소설이건 약간의 유머러스함과 인간적인 면을 저는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읽게 되는데, 이 소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진지하고 슬프고 좀 우울합니다. 물론 그 전쟁, 나치 수용소를 갔다 오고 그렇게 이제 좀 많은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설이 쓰여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고요. 그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이 소설의 어떤 흐름이요. 브로덱이 과거의 전쟁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과 그 현재에 지금 계속 살아가는 그 현실과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과거와 추억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요.
사실 읽으면서 이 기억이 진짜일까라는 의심도 사실 듭니다. 그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현실성이 살짝은 의심되면서 이 기억 안에서 브로덱이란 사람의 기억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설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줄거리는 일단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요, 이 소설 안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 안더러를 죽인 마을에 대한 아주 어두운 그런 이야기들을 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소설에서 그 여우가 집단으로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변 산에서 여우들이 이유 없이 물이 주어가지고 죽어가는 현상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막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 광기에 스스로를 제거해버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더러를 죽인 후에 이 마을 사람들이 갖게 될 어떤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기도 하죠. 또 렉스 플라메라는 나비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비는요, 이렇게 위험이 닥치면, 그러니까 나비들이 외래종 나비랑 같이 살다가 이들 무리에 위험이 닥치면 먼저 그 외래종 나비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은 살아남아요. 여기서 브로덱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도, 브로덱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느 날 그 전쟁에 밀려서 이 마을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 브로덱만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로 이주를 해온 그러한 주인공이 브로덱이죠. 그래서 브로덱과 그 마을의 바보만 전쟁의 희생양으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이 마을을 대신해서. 또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브로덱이 그 강제 수용소에서 차일렌 에스니스라는 영혼을 먹는 여자, 다시 말해 그 교도소장의 부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좀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아이를 안고 매일 그 수용소에 수감된 그 죄수들을 보면서 처형을 매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감자들을 처형을 매일 하는데 그 장면을 매일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뜨고 팔을 흔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자가 처형 신호를 내리면 사람들이 목을 메고 죽죠.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젖먹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예쁘장하고 창백한 모습에 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얼굴을 한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의 교도소장의 부인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생존인 그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그 수용자들, 그 사이에서 아주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모성의 부드러움과 죽음에 대한 아주 잔인한 쾌감이 공존하는 소설에서 가장 섬뜩한 인물이자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덱이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당연히 많겠죠. 거의 불가능한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어떤 친절한 노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인간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브로덱에게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를 대접하고 다 용서하라고 조언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친절과 인간성을 가진 인물은 이 친절한 노인 아주 소수의 이 한 명이라는 점이 또 오히려 아주 강조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브로덱의 트라우마는요,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게 되면 이 소설의 내용에서 수용소에서 개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개마냥 목에 목줄을 차고 개처럼 짖고 개집에서 살게 되는 그 인간성이 완전히 짓밟힌 그러한 경험을 이 브로덱의 보고서를 통해서 브로덱이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브로덱이라는 사람이 또 안더러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과거를 강하게 투영하게 되죠. 또한 이 브로덱의 깊은 개인적인 상처는 또한 그 아내가 자기가 수용소에 가 있는 동안 군인들과 마을 사람들, 자기가 믿었던 마을 사람들한테 당한 강간,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딸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브로덱이 개인적으로 트라우마를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요, 우리가 타자를 배척하고 희생시키는 인간의 본능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도 보여줬어요. 아까 여우와 나비. 그리고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도 나타나죠. 그 차일렌 SNS의 수용소의 그 수용소장의 부인.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타자를 어떻게 배척하고 희생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안더러를 살해해요. 이 안더러라는 인물이 이 소설에서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관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더러라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보여주는 아주 맑은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 안더러에게 뭔가 본인들이 들켰다라는 그 공포심에 시달려서 결국 안더러를 살해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광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또 보여주죠. 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본능이 나타나는 걸 보여줘요. 그 브로덱의 부인 아멜리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었어요. 브로덱에게. 그 수용소에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끌려간 것도 모자라 자기의 아내를 군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린당했다는 것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안더러의 사례와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덱은 이 보고서를 쓰면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처음 피시면요, 첫 번째 문장이 앞부분에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여성, 남성들에게, 내 아내와 딸에게 이 두 사람이 없다면 나도 별것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작가 클로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가는요,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야말로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브로덱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고서를 너가 적당히 거짓으로 써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브로덱에게 요구하지만요, 브로덱은 그렇게 쉬운 용서와 망각을 거부합니다. 대신 기억을 하기를 자기 스스로 다짐하죠.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서라도 진실을 기록하겠다고를 이렇게 이 소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요, 상당히 어둡고 묵직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까지 브로덱은 괴로워해야 하는지, 또 어떤 면으로는 왜 이 마을에 계속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 마을에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마지막에는 이 말을 떠나지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 아내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강간 당해서 생긴 그 푸셰트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딸은 본인이 키울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덱이 그 딸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브로덱이 푸셰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빠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혐오스러운 것에서 아름다움과 순수함과 우아함이 태어나기도 한단다. 아빠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난 영원한 너의 아빠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는 피고름의 땅에서 피어난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면서 감동받았던 문구입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광기를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잔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또한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 잔인한 세상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자, 영웅, 지식인, 권력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눈으로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무겁고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겠죠. 글쎄요, 한 장 한 장 넘기기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와 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결국엔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그 진리를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소설은 필립 클로델의 브로덱의 보고서고요. 혹시라도 이 소설을 읽으시거나 읽으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